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시그널들 모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 엔비디아가 이제 20% 넘는 폭등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정말 7만 전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상승 보이는데요. 과연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고 또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을지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시장이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증시가 또 상승 마감했었던 이유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하 또 반도체 업종에 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 업종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부채 한도 협상 이거를 한 2주 정도를 계속 말씀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올랐다가 이제 협상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불확실성, 또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까지 또 휴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협상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불안 심리가 좀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 1%대 하락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런 시장인데, 차트적으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 21선 자리는 좀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며칠 동안 좀 조정이 좀 받고 있어요. 3거래 정도 음봉으로 좀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고, 분봉상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은 하락 시그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저점을 좀 깨는 모습. 어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아서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면은 그나마 좀 주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전 저점을 깨고 밀리는 모습 나왔다. 그러니까 갭 뜨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시장이 제일 안 좋은 시장인데, 누가 봐도 이렇게 고점이 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저도 이제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해달라고 계속 매일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장중에 또 계속 뉴스가 좀 나오는데,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빨리 협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될 거다 내고 했는데 막상 주말 동안에 이게 안 되면은 실망감에 지수가 또 크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일단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오히려 좀 잘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불안한 심리가 좀 작용되다가 갑자기 주말에 이거 협상이 좀 빠르게 타결됐다 이러면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해석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많을 때는 일단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협상이 좀 타결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확실히 6월 달까지 넘어가서 좀 불안 심리에 의해서 좀 확 밀렸을 때, 저점에 다가왔었을 때, 직전에 이제 지지하는 구간들, 제가 이제 820선, 800선 이런 자리를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자리까지 확 밀렸을 때 또 매수하는 관점이 좀 낫지, 애매한 상황에서 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정고점 자리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상승 나왔을 때 좀 뚫어줬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오늘 이 정고점 자리를 못 넘었기 때문에 아마 좀 다음 주에서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말 안에 협상 타결이 되면은 또 월요일날 하루 좀 쉬겠지만 화요일날 갭상승으로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고요. 화요일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그때부터 또 공격적인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쉬어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미국 증시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증시도 다음 주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도 저희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요. 요즘같이 갭 뜨고 밀리는 시장 대응 전략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들도 함께 솔루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도 강세지만 또 다른 그 강세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떤 섹터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신전자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또 페라이트 관련해서 새로운 뭐 이슈가 있거나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기사 내용, 테슬라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좀 확정이 된 건가 아니면은 아직 쌓여 있는 재고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굳이 페라이트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기대감을 좀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서 이게 예전 기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기사 내용이 다시 시장에 돌았는데 이게 또 좀 갈만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자금 쏠리는 쪽으로 그냥 막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은 많이 터졌어요. 좀 970억 정도 터졌고 아마 이 정도면은 상한가는 유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화요일 날 되겠죠. 정고점 자리를 못 놓고 이런 자리들을 좀 뚫어줄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페라이트는 아직 생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페라이트를 쓴다 하더라도 뭐 상신전자라든지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쪽 제품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테마주로서 그냥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총을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상한가 가기 전에는 거의 뭐 한 700억, 뭐 6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지 뭐 실적이나 뭐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페라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뭐 테슬라 이름 붙여서 상승한다. 그래서 뭐 높은 비중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그냥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고점에서 밀렸을 때도 좀 화끈하게 밀리죠. 뭐 직전에 뭐 7천 후반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한 5천원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들고 계셨다면은 그나마 부사일생이 되는 건데 뭐 매매 관점에서는 아마 오늘 뭐 단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좀 많이 매매하셨을 거고 일반적으로 뭐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매매하시기 힘든 종목이고 뭐 삼화전자나 뭐 삼화전기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급등이 좀 나왔다가 이제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인데 그 음봉으로 빠졌을 때도 좀 빠르게 빠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시고 정말 페라이트가 나오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관련주를 보시는 게 낫고 이거는 그냥 테마성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라이트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테슬라 관련해서 확정적인 이슈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짜 테슬라 관련주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강세 테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나오고 있는 테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던 네오팩트가 있는데 이제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통해서 인간의 뭐 칩을 이식을 하겠다. 이걸 임상 실험에 통한 이제 FDA 승인이 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저도 이게 뭐 가능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관련주가 Y브레인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Y브레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네오팩트와
솔본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좀 복잡하죠. 와이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또 알지도 못하는데 그 회사에 또 지분이 있는 회사가 이렇게 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시총이 300억이에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300억인데 솔본은 뭐 한 1,200억 정도 됩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20억 정도의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를 만들었고 뭐 여전히 뭐 상한가까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다면은 지금 마땅히 시장에서 갈 만한 자금도 없고 그리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또 밀리거든요. 괜찮은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좀 종목들이 밀린다. 괜찮은 종목들이 밀린다. 뭐 2차전지 관련주 해서도 좀 많이 밀려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시장 다시 돌아설 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상신전자나 뭐 삼화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런 종목 안 잡았을까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많고 지금 조정받은 종목 중에서도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 눌림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지금 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오팩트도 이게 뭐 확실하게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나 뭐 거래 대금 이렇게 봤었을 때도 그냥 관심을 안 두셔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니까 일단 보내주시고 솔본은 좀 관련주로도 엮였긴 했지만 이 종목도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도 아니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좀 길게 봐도 좀 이렇게 상승 이후에 또 빠르게 또 빠져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테마들은 오늘은 특히나 또 오후장에 차익 시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틀 동안 또 월요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또 상한가 풀리게 되면 급락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일단은 오후장에 제가 또 눌릴 만한 종목들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관심은 좀 꺼주시고 오히려 좀 많이 눌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이 하루에 나왔다가 빠지기도 하지만 정말 오래갈 테마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거래 대금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금종우 전문가님께서 또 거래 대금 위주로 차트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또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승 시그널 또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확인해 볼까요? 자, 엔비디아의 어제 또 상승이 좀 나왔었죠.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 이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뭐 IT아이즈, 그리고 CELS 이렇게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저녁 8시 방송에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지만 좀 수급 상황이나 아니면은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더 갈 수 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눌렸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바로 갭으로 떠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이죠. 시총이 좀 낮은 회사들은 차익 시전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밀렸어요. 뭐 IT아이즈나 CELS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 상승한 이후에 바로 이제 차익 시전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시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이스페타시스를 보시면은 매출이 관계가 있고 실적이 좀 나아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차트도 좋고 뭐 재료도 좋고 뭐 실제로 이제 매출까지 이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지 뭐 이런 종목 안에서 뭐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아침에 좀 눌렸다 간다든지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렸을 텐데 아침에 이제 갭 뜨고 나서 얼마 안 눌리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발생했었을 때 갭을 메우러 한번 좀 내려오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지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매수 타이밍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반도체 업종이나 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워낙 흐름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는 어려웠었는데 물론 뭐 이 종목이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면은 아마 좀 조정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11,000원에서 11,500원 이런 정도가 한번 또
눌렸을 때는 타이밍이 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는 재공략 타이밍으로 제가 또 한번 드리도록 하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계속 그 엔비디아 주가랑 같이 비교하면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체크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다시 한번 공략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 타임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신규 매수 지점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지점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또 엔비디아와 관련 주들 흐름을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시그널 나오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꿈비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뭐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또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시장에 유아용품 해서 이제 가구 아이들 이제 가구들 뭐 매트 이런 거 이제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신규 상장했었을 때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때도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됐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이슈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자리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받았다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했었던 이유는 이제 200억 정도 유상증자를 발행한다. 근데 그 가격이 한 14,000원 정도 돼요. 유상증자 가격이. 그래서 일단 뭐 실망감에 하락을 한 거죠. 이제 뭐 회사에 또 자금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유상증자를 발행하게 된 거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 좀 나온 거긴 한데 일단 설비 투자 자금이 좀 들어갑니다. 물론 뭐 판관비도 있긴 한데 일단 설비 투자가 좀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생산을 늘린다라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단가가 조금 낮다는 점이 좀 14,000원대라서 아마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내용이죠. 14,000원이면 거의 신규 상장했었을 때 딱 한 번 찍고 나서 그 자리까지는 잘 안 왔던 가격인데 그 자리에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좀 책정이 돼서 아무래도 좀 밀리는 게 있습니다만은 아마 어제 이제 보셨었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 출산율 다시 나왔습니다. 역대 또 최저치를 좀 찍었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0.7까지 나왔었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이제 0.8이 나왔거든요. 이게 계속 뭐 신규 신생아 수가 계속 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6월 정도 됐었을 때 아마 저출산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 지금 한 15,000원 부분에서는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한번 또 지지가 됐었을 때 충분히 또 재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 또 정책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2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밀렸을 때는 또 타이밍을 좀 잡아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 저출산 관련주 쪽은 분명히 또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건 꼭 관심 가져셔야 될 테마니까 노란톡방에 오시면 같이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꿈비는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서 급등 이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도 급등에 따라가셨던 분들도 대응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에 하방 라인을 잘 지지만 해준다면 재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뷰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리콘2는 급등에 급등이 더해지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진단을 해보고요. 또 라온텍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다음 주에는 과연 돌파가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SBB테크는 저희가 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장 막판에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실리콘트인데 화장품 관련주 쪽은 뭐 계속 이제 매출 증가 기대감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아직 뭐 크게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합선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거래 대금도 어제 좀 증가해 주는 모습인데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뭐 꾸준하게 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실리콘2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라운텍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뭐 상승이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에서 MR 헤드셋이 이제 6월 달에 공개가 좀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횡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이슈가 더 남아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아직은 저평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물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부 이제 수익을 좀 실현시켜 드린 종목이긴 합니다. 짧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을 좀 드린 종목이고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6월달 됐었을 때 물론 이제 애플의 헤드셋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와 애플에서 발표한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의 차이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애플 측에서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400만 대 이상은 좀 판매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에어팟 생각하시면은 에어팟 저거 콩나물 누가 써 그렇게 저 비싼 가격을 주가 누가 써 했는데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애플에서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실망감이 또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전자 입장이에요. 애플에서 만들었으면 뭔가 좀 다르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기대감을 갖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라운텍 보시면 될 것 같고, SBB테크는 전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5장이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아침에 이제 갭상승까지 떠서 아마,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챙겨드린 종목인데 아직 저점이에요.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충분히 이 정고점 자리 한 52,000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최소한 이제 5만 원 이상은 좀 안착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제 이슈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이슈는 정책도 엮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생산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필수 핵심 부품 감속기 관련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예전에 이제 거품 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상승은 이제 다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저점은 좀 만들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좀 보셔도 될 종목을 좀 보이고요. 공략주까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시장상이 조금 밀리고 있어서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가 있고 오후장에 시장 보고 말씀 좀 드릴 때가 있는데 일단 금요일날 오후나 또 월요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앞두고는 좀 공격적인 매매는 좀 저도 안 하는 편이라서 아마 뭐 오후장에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화요일날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같이 뭐 차트적인 공부나 아니면 시황적인 공부 같이 하시면서 좀 주말 좀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뷰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해야 맘 편히 매매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노란톡방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거스르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잘 순항하고 있을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코드 입력창이 뜰 겁니다. 1234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주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리뷰로 저희가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V원텍입니다. 1월 19일에 저희가 공략을 했고 1월부터 쭉 상승을 해서 60% 수익을 봤죠. 5월 들어서는 또 한 번 조정도 거치지 않고 쭉쭉 올라주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요. 예.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3월 27일에 공략을 해서 저희가 또 어제 급등을 보였고 오늘도 13%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과연 또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 다녀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들 리뷰 진행해 주시죠. 예, 이제 V원텍은 이제 2차 전지하고 현재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어떤 상승의 재료는 다른 요인으로 좀 작용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실제 그 당시에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현재 숨어 있는 어떤 로봇 관련주를 제시하면서 자회사 중에 어떤 시스콘하고 또 시스콘을 현재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어떤 추진 일정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시스콘의 어떤 파일을 넓히기 위해서 한성웰텍이라는 또 다른 물류 로봇 자회사 부분들을 합병을 또 추진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적 요인하고 어떤 장비 업체 어떤 요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장이 이제 강세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세 번째는 돌파를 시도를 한다겠죠. 그래서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계속 완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총이 지금 많이 올랐어도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기본적으로 눌림목 저점이 한 8,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6,000원 정도 되면은 중기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6,000원에서는 어떤 마디매매 목표가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제가 이제 2월 달에 반도체가 떴을 때 반도체 첨단 공정 중에서 재료 업종이죠. 거기서 이제 제시를 좀 하면서 덕산 하이메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패킹 재료, 솔더볼 또는 현재 그 반도체 이제 BGA 방식,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숄더볼 형태의 작은 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볼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반도체 이제 첨단 공정, 그다음에 차량 어떤 관련된 부품들이 이 숄더볼 방식으로 많이 좀 진화가 좀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 반도체도 이런 어떤 공정이 또 추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어떤 그 부분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덕산 하이메탈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대 양봉 이번에 보통 전고점을 거의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오늘 꼭지를 보여주고 눌림목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호황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밸류션을 받고 있죠. 결국은 AI의 어떤 그 산업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전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현재 재고 어떤 소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업황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AI 관련된 부분에서만 일부 어떤 섹터에서만 호황을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락에서 전체 뭐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일부적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AI 관련된 부분에 어떤 특화된 또는 첨단 공정에 특화된 요소만이
먼저 업황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도 업황이 빨리 회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고 같이 좀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었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그 순환매를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정확히 짚어내셔서 또 반도체주들로 여러 가지 수익을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의 사이클이 다시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도체와 AI가 접목된 그런 섹터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주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이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보내주시면 되고요. 교육 자료들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반도체 전구체 그리고 OLED 발광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1.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역시나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서 급등을 보였고요. 지금은 현재 전고점 대비해서 30%가량 빠진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다시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쭤보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덕산그룹의 종목을 한번 리뷰로서 만나봤었는데 과연 덕산 이 테코피아가 다시 루키로서 떠오를 수 있을지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예. 자, 그 덕산그룹의 어떤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덕산 하이메탈,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뿐만 아니라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은 현재 반도체, 전구체, 국산화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기업들에 해당이 됩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DNF였죠. DNF였었고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다 큰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에 아직 출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매출액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국산화 공정과 함께 세 가지 업체 부분들이 매출액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먼저 다음 장 보면서 덕산 테코피아가 뭘 하는 회사인지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3D 랜드라는 어떤 그 플래시가 되는데 요거를 현재 입체적으로 한번 보고 세밀하게 보면은 빌딩처럼 굉장히 높게 쌓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128단, 200단 진짜로 200층을 짓습니다. 네, 이렇게 얇게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빌딩인데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액체 어떤 화학 물질이라든가 기체, 화학 특수가스 이걸 총동원해서 화학적 반응을 해서 많은 이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3D 랜드라는 모습은 현재 이렇게 세부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빌딩을 짓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은 현재 이 안에다가 슈퍼 커패시티를 하나에 만드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높게 쌓는 부분들에 계속해서 이 하나의 층을 계속해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증착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많은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구체 물질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3D 랜드, 어떤 3D 랜드뿐만 아니라 요거는 랜드에서는 3D 랜드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D램에서는 미세화 공정, 제가 더블 패터닝 이야기했죠. 그 미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가 EUV가 되지 않고는 그 장비를 쓰지 않고도 미세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현재 이 업체는 3D 랜드에 특화된 어떤 재료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3D 물질 플래시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HCDS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국산화에 또 성공을 했고 이게 3D 렌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첨단화 공정이 될수록 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첨단 공정에 특화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또 하나가 이제 신규적으로 현재 공급하는 물질들이 바로 로케이, 그다음에 하이케이라는 물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하이케이 물질, 그러니까 고절연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현재 유전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전구체 물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회로도입니다. 회로도의 전류 간섭을 현재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케에 대한 또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그걸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회로 안에 3D엔드 회로 안에 커패시티를 만드는 절연 물질, 고절연 물질, 그다음에 로케이 물질 이런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덕산테코포야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OLED 공정 중에 현재 색소를 발광하는 소재 이것도 특별히 덕산테코피아에서는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덕산테코피아의 재료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전지 전해액을 국내의 공장에서 현재 이렇게 만들고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공장을 세워서 2025년부터 전해액을 좀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2023, 2024, 2025년 계속 계획이 좀 있고 특히 반도체 재료의 어떤 3D 랜드의 어떤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현재 하이케이라든가 로케이라는 어떤 유전체 물질 이런 부분에 어떤 신규 사업들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가 지금은 조종이지만은 현재 첨단 공정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것 때문에 한번 저점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점을 치고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보통 2단 상승을 좀 하는 거는 1단 조정을 보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아서 추세 이탈이 됐죠. 그리고 지금 완만하게 상승을 해서 21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되면은 추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지금은 부진하지만은 현재 외국인이 연달아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장대 양봉이나 평상시의 거래량보다 현재 좀 올라준 한 5% 이상의 급등 파동이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바닥 따지기 때문에 출발 직전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첨단 소재 공정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바닥 따지기 구간을 거치고 급등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파동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에서 다양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1.8%가량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오히려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급락이 나와서 다시금 이 급락을 메꿔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최근 이슈로는 2분기에도 좀 실적이 저조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리노공업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리노공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가 ISC라는 회사인데 ISC는 매우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리노공업은 정반대로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외관 검사
현재 머신 비전이라고 했죠. 외관을 한번 또 훑어봐야 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는지 정기적인 신호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검사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이널 마지막 그 현재 이게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면은 이게 칩이 만들어졌으면은 마지막 그 현재 테스트 공정이 필요한데 테스트 공정할 수 있는 기계가 패키지 현재 테스트 보드라고 해서 수십 개, 수백 개를 칩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나 똑 띄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켓처럼. 그래서 요거를 놓고 정기적 신호를 전부 다 이제 감지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켓 하면은 전구 소켓이구나. 이렇게 끼워서 하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은 제대로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테스트 소켓은 이것을 넣어서 정기적 신호를 체크하면서 제대로 됐구나 하는 것들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켓을 테스트 소켓을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시면 되는데 이 이제 패키지 테스트 소켓이 각 현재 반도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전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로직 소켓, 카메라 어떤 모듈, 그다음에 뭐 통신용 모듈, 메모리 테스트 뭐 이런 모양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소켓도 현재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소켓이 소모성 부품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소켓 가지고 하느냐. 소켓하고 같이 이제 세트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포고형이라는 것인데 약간 핀셋 같은 거 있죠. 그래 핀셋 같은 부분들을 소켓 안에다 여러 개를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소켓 위에 이걸 하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물론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소켓 하는 것은 포고형이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또 하나 부분들은 약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약간 FCBGA 방식의 어떤 그런 것처럼 짝이 되는 어떤 그 현재 칩이 있습니다. 칩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볼구처럼 생기고 이게 현재 BGA 방식의 이제 볼앱이고 밑에 부분에 있는 것들이 예비적인 어떤 그 이렇게 똑같이 쌍으로 되는 카드처럼 현재 쌍으로 되는 건데 이걸 그 현재 칩을 눌러주면은 이 아래처럼 이렇게 표시가 좀 되면서 짜그라드는 어떤 그런 겁니다.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너버라는 어떤 그런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소켓 안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의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전문으로 좀 생산한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리노곱이 계속해서 추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4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중바닥 어떤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첨단 공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졌던 내용이 이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리노공업의 최근에 어떤 흐름이 많이 그 장대 음봉 약간 투매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장대 양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추세를 정상화 시켜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주가가 21선을 돌파를 해주면은 추세 역전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노공업하고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ISC의 어떤 차트를 경쟁업체인데 잠깐 보시면은 자 ISC는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ISC를 현재 그 제가 언급한 것보다 리노공업을 언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또 같은 경쟁업체고 비슷한 일을 좀 합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유일한 경쟁업체인 ISC의 급등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리노공업도 월봉 차트 흐름들 지켜보시고 21선 돌파해줄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수급 들어온 종목 바로 펌텍 코리아입니다. 화장품 용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4월부터 14,000원 부근에서 빠르게 올라왔고요. 2단 상승까지 최근에 마친 이후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3단 급등까지 나올 수 있을지 여쭤보고요.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자, 펌텍 코리아는 현재 이제 화장품 용기를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우리 앵커님이 자신 있는 분야죠. 네. 예. 한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펌텍 코리아 부분들은 현재 자회사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국, TNC, 잘론 내추럴, 미라텍, 윈드랩 이런 부분인데 건강기능식품 외에 펌텍 코리아가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용기를 이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펌텍 코리아에서는 뭘 만드는 회사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화장품 용기를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기를 만드는데 보통 일반 대형 어떤 화장품 업체에서도 현재 이 업체에 주문을 해서 화장품 용기를 전문으로 해서 약간 로고만 써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업체는 이런 공장을 다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문을 합니다. 네, 주문을 하면은 현재 성형을 금형을 떠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나 소규모로 한 사람들 나는 100개만 한 500개만 한번 사업 한번 하고 싶다 하면은 가면 다 용기를 개당으로 살 수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 한 100개 주문하면 100개 그대로 와요. 그리고 좀 인쇄를 해달라 하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줍니다. 그리고 뭘 담아달라 하면은 OEM 공장에서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업도 할 수가 있는 업체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현재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 회사의 매출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스틱류, 컴팩트류, 그다음에 펌프류, 그다음에 스포이드류 이런 부분의 매출인데 최근에는 스틱류의 매출이 좀 약간씩 늘어나고 있죠.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펌프형이죠. 그러니까 펌프형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나오는 건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아예 에어리스 안에 공기가 없이 할 수 있는 컴팩트 제품의 에어리스라든가 아니면은 펌프가 아닌 에어리스 어떤 부분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더 늘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스틱형이랑 그런 것들이 쓰기 간편해서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스틱류에 대한 매출이 그러니까 리필용도 되고요. 리필할 수 있는 스틱용 매출이 갑자기 이제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대형 업체들의 어떤 소강 그다음에 중소형 업체, 그러니까 개인의 트렌드를 잘 따라하고 그에 맞춘 인플루언서를 끼면서 하는 어떤 중소형 업체들이 굉장히 선전을 좀 하고 있죠. 그만큼 유행의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인디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이제 펌텍 코리아가 거의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조정, 그다음에 돌파와 안착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슈팅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1단 상승이고 여기서 2단 상승이 되는 어떤 과정에 어떤 기간 조정이 때 한 번 더 슈팅이 날아가면은 마지막 어떤 슈팅 과정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21선을 지켜주면서 약간 한 번 더 슈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코리아 앞으로 돌파 안착 흐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보내주시면 저희와 주말 동안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지 같이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